오늘 장윤선 TV 끝까지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 실제 최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현장에서도 참가해주고 또 시청을 통해서도 온라인상에 참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 이렇게 현장에서 네. 행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는 시위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는 자주 했습니다. 군에서는 행진을 했죠. 아, 군에서는 행군을 하시고. 예.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고 32도였습니다, 서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네. 거부한 대통령을 거부하자라는 캠페인을 벌린 건데요.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신기해서 막 촬영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네. 또 버스 안에서 또 자가용 안에서 또 거리를 오가면서 굉장히 응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 더위에 올 너무 더웠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오셨고 또 야당 전체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나가시는 시민들도 여기에 많은 공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갈 때 네. 또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조금 전엔 전원주 탤런트 분 있잖아요. 또 격려해주고 가시네요. 아, 정말요? 네,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이 거부권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힘, 우리 모두의 힘이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의 분노의 바다는 배를 올릴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분노 지금 막 표출되고 있잖아요. 총선 민심에서 1차 포출이 돼서 야당이 압승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총선 민심은 국정 기조를 바꾸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폭발이 지금 저는 탄핵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40만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폭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7월 19일 날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 다시 재부의되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8명의 국민의힘, 양심적인 국민의힘을 힘 의원 한 8명을 좀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도 국민의힘 만나면은 친한 의원들께는 이거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기명 투표라서 양심적으로도 가능한데 가능성은 낮지만은 노력을 해야죠.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똘똘 뭉쳐서 지금 대통령 방탄하자는 거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진흙탕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특검법 의결을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시각도 있던데. 글쎄요. 그거는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이 어떤 날입니까? 최혜병의 순직한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때 관심이 많고 해서 이때 특검법을 재부의하지 않을까, 재의결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가 23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7월 19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최혜병 특검법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에 대한 청문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대목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밝혀야죠. 그 탄핵 청원 5가지입니다. 5가지 청원한 내용이 최상병 특검법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일단 최상병 특검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항목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39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많은 증인들을 참석시켜서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탄핵 반대 청원도 지금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은 탄핵 반대 청원도 청원소위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잘 쓰지를 않았어요. 중대한
범법 행위가 대통령이 밝혀졌을 때 탄핵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내에서는 뭐 이런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을 많이 썼는데 국회에서는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7월 19일부터는 국회 내에서도 네.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쓰여지고 논의되니까 그것은 큰 변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열차는 그때부터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이종호 씨,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이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이제 2차 작전의 주포로 또 활동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인데 네. 그분이 최혜병 사건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노출 그렇죠. 파문이 상당히 큰데요. 보시면서 의원님 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최혜병 순직 사건이 나고 수사 외압 이런 의혹이 났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가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쳤잖아요.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는 대통령 VIP가 그 뒤에 있겠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진행됐고 네. 대통령 뒤에 김건희가 여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의혹만으로 저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서 네. 국방이나 운영에서 제기를 못했었는데 네. 이제 그 단초가 네. 이종호 예. 씨라고 봅니다. 이종호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를 잘 알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중간 역할을 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포렌식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밝혀지면은 밝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배우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네. 김건희 여사인지 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금은 밝혀진 게 없지만은 네. 그래서 특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이종호 씨가 VIP 처음에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네. 김건희 여사로 바꿨는데요. 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주장이 네.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예. 오락가락 답변하잖아요. 예. VIP가 어떻게 김계한 사령관입니까? 예. 군에서는 VIP는 명백히 대통령을 의미하고요. 예. 공무원 세계도 그렇습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 예를 들어서 김계한 사령관이 VIP라고 들리면 괘씸죄 걸립니다. 아, 괘씸죄. 네, 괘씸죄까지 걸릴 그렇죠. 정도로 예. VIP 단어는 대통령을 예. 지칭하고 예. 좀 대통령 외에는 금기시되는 단어예요. 예. 단수뿐은 안 써죠. 군 안에서 쓸 수 없는 단어다, 대통령 말고는. 그런데 이종호 씨가 처음에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지칭했다가 또 바꾸고 네.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문자 메시지가 예. 사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놓고 본인 스스로 허풍쟁이로 몰아가면서 네. 마치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주장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은 고급 정보가 아주 고도의 고급 정보들 그 안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연계가 되지 네. 않으면은 네. 모르는 정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2달 전에 국방부 장관 교체에 네. 대한 이런 얘기, 그 2달 후에 교체됐잖아요. 네, 작년 7월에 예, 저는 한 교체되기 저도 한 2주 정도 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의원님도요? 하마평이 났고 예. 신원식장 그래서 신원식 그 당시 의원한테 물어봤죠. 네. 인사검증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인사검증 받고 있다 그래서 2주 전에 알았는데 예. 통상 이제 장관이 교체는 한 이 2달 전쯤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이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고급 정보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종호 씨는 정확히 알고 네,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해병대 사령관이 포스터 별 4개로 이렇게 네, 만들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올 연초 작년 말 이럴 네네네. 때. 그래서 그런 고급 정보들을 그 기록으로 봐서는 네.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네. 또는 대통령과 아주 연관성이 많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종호 씨가 그 제보한 변호사랑 통화한 것은 작년 8월 9일이고, 예. 그리고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은 올 총선이 끝나고 4월 23일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첫 보도가 나온 네, 거니까 예, 예. 상당히 오래전에 그 네.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된 내용도 좀 확인이 네. 필요한 이런 그렇죠. 시점. 거기 3부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는 골프장에 군에서는 예. 야간에 3부로 운영되는 군 골프장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3부가 예. 그러니까 3부 토건 아니냐라고 네. 의심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뭐 4배나 뛰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3부 골프장에서 그 군 안에서 골프는 1부, 2부, 3부에서 3부는 없는 거죠. 야간에 네, 불 켜고 야간에 하는. 불 켜고 하는 군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신 네. 육군 대장께서 말씀하시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은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믿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고급 정보가 대통령실로부터 갔다. 이렇게 그렇죠. 의심하는 것이 합당하다. 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김건희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최혜병 특검과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과 이게 좀 한 길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다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최혜병 특검법인데 이제 윤석열 특검법으로 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관여가 네. 되는 증언들이 나오고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건희 게이트로 네.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더 명명백백히 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통화 기록도 봐야 되고 네. 포렌식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특검만이 진실 네. 규명을 당기는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다. 네. 네, 의원님 너무 긴 시간 네. 고생하셔서 이제는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끝으로 네. 의원님 끝으로 예, 제가 최고위원 최고위원 오늘 지금 최고위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번호는 10번. 번호 10번 김병주입니다. 10번 생각해도 10번 김병주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내일까지 내일 4시 한 반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권리당원 분 꼭 투표하시고요. 김병주 10번 좀 해주시길 깡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최고위원을 도전했는가 하면은요. 절박함, 사명감, 책임감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분야에서 후퇴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서는 그 선봉장이 저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너지고 있는 3가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는데 이걸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찾아온 후에 그 5년간의 풀연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오늘 풀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중심이 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SNS가 발달돼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또 행군을 이렇게 행군이라고 한다. 행진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바로 옆을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사실 지난번에 피습 때 썼잖아요. 그래서 경호 목적도 있고 제가 옆을 지켰고요.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이재명 대표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늘 곁을 지키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표 꼭 해주시고요. 10번 김병주, 10번 김병주, 10번 생각해도 10번 김병주입니다. 그러니까 꼭 투표해줘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밀어주십시오. 지난 4일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일 동맹, 일본과 동맹은 안 된다 하고 제가 한미일 동맹 속에 동맹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신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저에게 사과라고 막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라. 동맹 단어 잘못 썼다. 일본과 동맹이 웬 말이냐.
영토적 야심 있는 일본과 동맹은 안 된다라고 많이 꾸짖었고요. 그 4일을 제가 전투 끝에 4일 만에 국민의힘이 백기를 들고 사죄했습니다. 동맹을 안보협력으로 바꾸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것으로 사죄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4일간의 전투에서 108대 1로 싸운 전투력이 있는 김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효능감을 느꼈다 많이 응원하시고요. 오늘 또 범국민대회에 왔더니 많은 참가분들이 저를 응원해줘서 힘이 뿡뿡 납니다. 네. 그래서 또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늘 저 뒤에서 응원해주고 또 저의 생각과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집회 현장이나 국민대회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늘 함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자, 네. 아니 저기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네. 예, 뭐 이미 투표했다. 그리고 네. 평화 안보를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네. 당부가 있었습니다. 평화 안보를 네. 복원해 주세요라는 네.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께 네. 바라는 게 바로 네, 안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이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